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 시간 동안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계속됐습니다. 생화학 무기는 생물학 무기와 화학 무기를 말합니다. 생물학 무기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병을 유발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 반응이 상대적으로 느리고 통제가 어려운 탓에 자칫하면 감염병 대유행, 즉 팬데믹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실제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화학물질, 독소를 이용하는 화학무기는 사람, 동물 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나 전쟁에서 선호됩니다.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치명적인 파괴력을 지닌 화학무기. 화학무기는 인류의 역사에서 어떤 끔찍한 흔적을 남겨왔을까요? 우물에 독을 타거나 화살에 독을 바르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화학무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천, 수만 명의 희생자를 낳는 본격적인 화학무기의 사용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2차 이프르 전투가 시작이었습니다. 독일군은 170톤에 달하는 염소가스를 투입했고 연합군 측은 5천 명 이상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염소가스는 몸에 있는 수분과 결합했고 염산이 돼 눈, 코, 폐를 타들어가게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말까지 공식 기록으로는 130만 명이 염소가스를 비롯한 포스겐, 겨자가스 등의 화학무기로 죽거나 다쳤습니다. 참혹한 결과에 세계는 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했고 제2차 세계대전 전쟁터에서만큼은 화학무기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학무기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전쟁과 테러, 암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학무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질식작용제는 호흡기관을 공격해 폐 속에 물이 차게 만들고 결국 숨을 쉴 수 없게 합니다. 수포작용제는 피부를 태우고 혈액작용제는 세포가 산소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서 몸의 대사를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 가장 치명적인 신경작용제. 인체 내 신경과 조직의 통신을 방해해 신경, 근육, 땀샘 등을 과하게 자극하고 신체를 망가지게 합니다. Russia has a whole range of chemical weapons depending on how they use them and the desired effects. We know they have fourth-generation nerve agents, like the Novichok agents that were used in peacetime. They could use sarin gas or VX.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가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꼽힌 살인가스, VX, 노비촉은 모두 이 신경작용제 계열입니다. 살인가스는 1930년대 독일에서 개발된 이후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화학무기입니다. 1980년대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1995년 일본 옴질리교의 지하철 가스 테러, 2011년 이후 계속된 시리아 내전에서 살인가스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심장마비, 질식으로 숨을 거둘 때까지 피해자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아세틸콜린은 자극을 전달한 후 분해되어야 하는데 살인가스와 같은 신경작용제는 이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 즉 단백질과 결합해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합니다. 분해되지 못한 아세틸콜린은 신경, 근육, 땀샘 등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결국 인체는 과부하에 걸려 망가지게 됩니다. 얼마만큼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랑 잘 결합하느냐, 얼마만큼 이것이 우리 몸 안에 잘 흡수가 되느냐 등에 따라서 이 독성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인가스가 세상에 나온 후 20년 뒤 살인가스보다 100배 더 강한 독성을 지닌 VX가 개발됩니다. 우리에겐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할 때 쓰인 화학무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살인가스와 달리 잘 증발하지도 물에 잘 녹지도 않는 VX는 오랜 시간 한 곳에 머무르는 지속성을 띱니다. 이 특성이 사람이 많은 공항에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 없이 특정 대상만 공격하는 조용한 암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속성, 즉 어느 VS를 어느 부분에 이렇게 뿌려져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는 계속 그 부분이 오염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요 시설, 그 다음에 주요 장비, 그런 곳에 그런 VX들을 뿌려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에어로졸 형태로 VX를 뿌려서 마찬가지로 입맛살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화학무기, 노비촉입니다. 러시아어로 새로운 자라는 뜻을 가진 노비촉은 1970년에서 90년대 소련과 러시아에서 서방의 군사동맹 나토의 화생방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구조의 신경작용제입니다. 지난 2018년 영국에서 러시아 이중 스파이 출신 세르게이 스크리팔 부녀가 이어서 2020년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가 이 노비촉에 중독됐습니다. VX처럼 지속성이 있어 활용도가 높으면서 독성은 VX의 5배에서 8배 이상 더 강력하고 특히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보통 VX나 이런 그 살인가스나 이런 것들이 밖에 노출되면은 제일 이것들이 취약한 것이 수분이거든요. 수분에 의해서 이게 분해가 일어납니다. VX보다 수분에 의해서 분해되는 속도가 100배 이상 느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하다는 거죠. 스크리팔 부녀 중독 사건이 일어난 지 4개월 후 범인이 버린 노비촉이 든 향수병을 주어 민간인 2명이 사용했고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습니다. 향수병에 담아서 다닐 만큼 또 몇 개월이 흘렀음에도 독성을 유지할 만큼 위험한 화학무기입니다. 신경작용제는 유사한 화학 구조로 다양한 형태의 변종이 가능해 현재 노비촉보다 강력한 화학무기가 어딘가에서 여전히 비밀스럽게 또 더 강력하게 발전 중일지도 모릅니다. 화학무기 금지 협약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보유, 이전, 사용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국가와 테러 집단은 계속 사용해왔고 협약의 빈틈을 이용해 또 새로운 화학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자리에 참석한 협상단이 독성 화학물질에 중독됐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 한반도도 화학무기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휴전선 북쪽의 북한은 화학무기 금지기구에 가입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화학무기의 폐기를 외치고 희생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화학무기에 대한 공포는 침묵 속에서 계속될 뿐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주는 비인간적인 화학무기가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뻔한 말로 작게 침묵을 깨며 마무리합니다. TBS 조주현입니다.